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이민 1세대로서 낯선 땅에 발을 딛고 숱한 밤을 세워가며 땀 흘려 일궈낸 삶. 그 고된 세월의 가장 빛나는 증표는 아마도 내 집 한 채일 것입니다. 그 집은 단순한 벽돌과 시멘트의 구조물이 아닙니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깃든 성체이자 자녀들에게 물려주고픈 희망의 상징이며 기나긴 인생의 여정을 마친 뒤 편안히 쉴 수 있는 마지막 안식처입니다. 은퇴를 앞둔 많은 부모님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이 집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미리 물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자식의 짐을 덜어주고 나 또한 마음 편히 노후를 보낼 수 있겠지. 한국적인 정서, 특히 효와 가족 중심의 문화 속에서이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아름다운 미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곳, 미국에서는 그 따뜻한 마음이 때로는 가장 차가운 현실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법과 제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섣불리 내린 결정 하나가 평생을 지켜온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소중한 나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그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뉴저지에 살던 한인 김씨 부부의 사례입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꿈꾸던 부부는 효심 깊은 아들을 믿고 일찌감치 집의 명의를 넘겨주었습니다. 아들은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고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길을 가곤 합니다. 아들이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고 결국 파산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적으로 집은 아들의 재산이었기에 채권자들은 가차없이 그 집을 압류했습니다. 결국 김씨 부부는 수십 년간 살아온 정든 집에서 쫓겨나 차가운 아파트 월세방을 전전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효도라고 믿었던 선택이 가장 큰 불행의 씨앗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캘리포니아의 한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요양시설의 도움이 절실해진 그녀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 자녀에게 집을 증여했던 기록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메디케이드 규정상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한 기록이 있으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재산을 의도적으로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혜택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그녀의 신청을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어머님은 매달 수천 달러에 달하는 요양원 비용을 고스란히 혼자 감당해야 했고 평생 모은 은퇴 자금은 눈 녹듯 사라져갔습니다. 자녀를 위해 베푼 선물이 정작 자신이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스스로를 돕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어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플로리다에 거주하던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부부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말에 집을 아들 명의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이혼 소송에 휘말리면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아들의 결혼 기간 중에 증여받은 그 집을 부부의 공동재산 일부로 판단했고 재산 분할을 위해 집을 강제 매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던 노부부는 하루아침에 평생의 보금자리를 잃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례는 자녀의 개인적인 삶의 변화가 부모의 주거 안정성에 얼마나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집은 단순히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 부모 세대의 삶 그 자체이며 노후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미국에서 이런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는 한국과 미국의 근본적인 문화와 제도의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정과 효의 표현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설령 집 명의를 자녀에게 넘겨주더라도 부모가 그 집에 계속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적, 정서적 유대감이 존재합니다. 법적인 권리를 넘어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암묵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철저한 개인주의와 법치주의 사회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개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집의 명의를 자녀에게 넘기는 순간 부모는 그 집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집의 주인이 아닌 자녀의 집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와의 관계가 돈독하더라도 자녀에게 닥친 파산, 이혼, 채무 문제 앞에서 부모의 거주권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곳 미국에서 지혜롭게 노후를 준비하고 평생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우리는 어떤 원칙을 기억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안전한 노후를 위한 5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첫째, 집은 가능한 한마지막까지 본인 명의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살아생전의 증여가 아닌 사후에 이전되는 상속의 형태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유언장이나 리빙 트러스트와 같은 법적 장치를 활용하면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집의 완전한 소유권과 거주권을 보장받으면서 사후에는 복잡한 절차 없이 자녀에게 안전하게 집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의 의료비 현실을 직시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한국의 우수한 건강보험 시스템에 익숙한 우리에게 미국의 살인적인 의료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앞서 본 사례처럼 노후에 메디케이드와 같은 정부 혜택을 고려하고 있다면 최소 5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재산 이전 시점과 혜택 신청 시점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섣부른 결정으로 꼭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세금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더 큰 세금 폭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모가 사망한 후 자녀가 집을 상속받을 경우 사망 시점의 시세로 자산 가치가 재평가되어 향후 자녀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거나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생전에 증여받은 집은 부모가 처음 집을 샀던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자녀가 나중에 집을 팔 때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큰 세금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넷째, 자녀와의 관계 변화 가능성을 냉정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은 세상 누구보다 사이좋은 부모와 자녀 관계일지라도 오랜 시간 함께 살게 되면서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 생활 방식의 차이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공간과 사생활을 중시하는 미국 문화 속에서 이러한 갈등은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모의 생활 반경이 위축되거나 심리적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면 이는 경제적 문제를 넘어 정서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노후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을 자녀에게 넘기는 순간 부모는 가장 큰 자산을 잃게 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집 명의를 넘기는 대신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영목이지 나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섣불리 집을 미리 물려주는 것은 스스로 노후의 안전망을 해체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자녀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법과 제도를 존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노후는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앞서 평생을 고생한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지혜이자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불안이 아닌 철저한 준비만이 우리에게 평안한 노후를 선물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지혜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신다면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모여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